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3일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김진아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군의원, 사회단체 및 기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강원특별법의 4대 규제 혁파와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에 이어 탁동수 양양군 기획감사실장이 양양군 특례 활용 발전 전략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이십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님이십니다. 오세만 양양군 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최선남 양양군 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김의성 양양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이종석 양양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박광수 양양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이명숙 양양군 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정준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빈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로 한 분씩만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아 양양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제 올해도 새 달을 한번 1월 1일 날 헐어놓으니까 반년이 금방 갔어요. 오늘부터 7월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죠. 네, 7월 됐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그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잉태되어서 출산의 고통을 겪어서 지금에 왔는데 어떻게 잘 키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키우냐를 전 과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 응답을 하고 어떠한 우리가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국민들의 강원도민들의 궁극적인 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더욱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의 일선 행정에 있어서 적용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산하는데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특히 설명회에는 우리 군의 자랑이십니다.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김명선 부지사님께서 우리 양양 출신입니다. 아직
속초시가니까 박수를 더 세게 치더라고. 그 현북면 장례에 어르신들도 계시고 형도 계시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원리의 대진건제 철수가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시골에 살다 보니 학교 다닐 때에 두 형제가 읍내 나와서 자취를 했어요. 동생 철수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형 자취방에 맨날 밥 해주고 형은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고향에 왔어. 그것도 또 오늘 양양 고향에 와서 이러한 중대한 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참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다 함께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지역의 인재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사말도 괜찮게 하지요? 네. 자, 길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만 양양군 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본고를 몇 자 적어봤는데 그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제 잉태하기까지는 우리 김진태 지사님, 김진아 교수님, 아주 김진태, 김진아 형제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명선 부지사님, 특별히 이제 가전 애를 쓰신 사건의 대명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본회의장인 정기다 본회의장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김태 지사께서도 답지에 24개인가에 5개인가 보완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184개로 다시 해서 모양새를 갖춘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그렇듯 교수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특별자치도 184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또 우리 양양군에 그냥 주어진 건 아니다. 어떤 것이든 이제 쿼터가 있다. 우리가 녹지를 10%를 하면 10%를 높이다 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전 법안 만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나눠 가시려면은 우리 양양군도 교수님도 공무원 여러분도 또 이자림 여러분도 의회도 하나로 붙여서 같은 법안을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간에는 우리가 동화에 늑대소년 다 아시죠? 양떼목장에서 양치기 소년이 근무를 쓰는데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늑대를 잡으러 총을 들고 곡괭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 거기에는 늑대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 양치기 소년은 똑같은 늑대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또 나왔어요. 주민들이 다 더 나왔어요. 먼저 안 나온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또 없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이 반복되면 될수록 마을 주민의 생각은 달라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그 동료를 쫓겨났다는 그런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에 제3자들 감원 이설에 여러분들은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내도를 하는 지도자이든 만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선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석 부지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련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산림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었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이 머무르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한 강원의 국회의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도와 시군, 정치권, 그리고 많은 도민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루어낸 감동의 순간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님께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이사 김명선입니다. 이 강계무량하네요. 이 수십 년 전에 떠나서 객지에서 대학을 마치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강원도까지 와서 또 이 자리에 서서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진짜 열심히 했고 또 우리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는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또 실제 법안을 만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국회에 법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우리 정준하 우리 번영회 번영회 회장이 머리 깎았는데 좀 머리가 많이 났네요 진짜. 진짜 일을 많이 쓰셨고 아까 이렇게 만세할 때 옆에 보면은 지사님 옆에 우리 정준하 회장 또 옆에 김천수 도민의 중앙회 회장도 있고 그분들 양양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박 국장 어디 오늘 안 왔구나. 다른 일정으로 못 왔는데 실무적으로 총괄해서 한 우리 국장이 특별자치도 법안 만들고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국장이 또 우리 강원도 출신이고 뭐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 물론 이제 한 사람이 한 거 가운데 우리 양양 사람으로서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무한한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번 특자들을 하는데 사실 양양 사람들이 가장 선두에 서서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인사말은 그 정도 하고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6월 9일 날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하는 그 마지막 장면인데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고 이 법을 통과하고 이렇게 출범했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저가 볼 때 이렇습니다. 법 통과해서 이따 설명할 규제를 이렇게 해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가 되니까 뭔가 일이 되더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고 교훈으로 얻었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라 해서 오늘 한번 잘 해보려 합니다. 네, 귀엽죠? 튀어나오는 것도 귀엽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제 이 호랑이 또 반달곰이죠.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캐릭터로서 이름을 이렇게 강원이 특별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자도가 이렇게 돼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이게 아까 5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출향민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법을 빨리 심의해달라고 이렇게 여기서 데모하는 과정인데 농성한다고 이거 텐트 치고 그랬죠. 지사님이 여기서 며칠 또 있으면서 어쨌든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결코 우리 특별자치도 법원 통과가 안 됐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월 11일 날 출범이 완전히 빈 껍데기로 이렇게 법안 내용도 제대로 없고 그렇게 출범했을 겁니다. 저도 1년간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아주 노심초사했고 이거 혹시 6월 11일 날 출범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서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되나 이런 걱정이 참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30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결국 이뤄낸 성과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강원도민의 유대성을 보여드렸지만은 이 특별자치도법을 통과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사람들이 결국 넉넉지 않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는 중앙부처에 가서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받았어요. 언제 강원도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해 준 적이 있나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도 많이 자부심을 갖게 됐답니다. 이게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제가 6월 9일 날 출범식을 가질 때 그 특별자치도에
경과복을 한 그런 장면인데 대통령님 모시고 했죠. 제 공직 생활에 가장 그래도 뜻깊은 보람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 올렸고요. 네, 당초 1년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23개 조문이었는데 84개 조문으로 됐습니다. 당초에 184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184개였는데 줄이고 해서 결국 실제 법을 통과시킨 거는 84개 조문입니다. 네. 그 이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넘어가죠. 네. 핵심 내용, 그 84개 조문 중에 뭐가 이제 핵심 내용을 담겼냐?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옥죄이는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데, 법에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중에 강원도의 핵심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이 4대 규제랍니다. 4대 규제. 혹시 여러분 중에 4대 규제가 뭔지 한번 맞춰보실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강원도의 이렇게 발전을 저해하는, 강원도 입장에서 말이죠. 가장 저해하는 요소들인데 이 4대 규제인데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말씀들을 안 하실 수 있겠네요. 이 규제를 일정 부분 우리가 풀어냈다. 이번에 풀어냈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미래산업을 갈 수 있는 기반을 일부 조성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개정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내용 중으로 많이 법 개정을 해 나갈 건데요. 특히 제가 이 부분에 이 교육특례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게 큽니다. 교육특례, 우리 양양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국제 이 교육재단에서 국제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까지 받아두고 우리 군수님만 열심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국제학교를 특례를 넣으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우리 지사님은 총리님하고 함께 장관을 설득하고 저는 교육부 차관을 설득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끝까지 반대해서 이 교육특례를 못 얻어냈어요. 그래서 국제학교 설립에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뭐 교육부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이제 추생하는 것 갖고는 우리나라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민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또 일하거나 생활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 강원특자도법부터 이렇게 개정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특례를 반영해서 법을 개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대 규제, 이 크게 산림규제, 환경규제, 군사, 농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규제, 뭐 여기 봐도 산이고 저기 봐도 산이죠. 우리 강원도는. 우리 강원도의 전체 면적의 82%가 산이고요. 그 중에 보존산지라는 게 거의 90% 가까이가 보존산지입니다. 보존산지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산지 전용도 가능하고 산지 일시 사용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강원도는 88% 정도가 이게 산림규제 보존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 우리가 산림이용 지흥지구라고 말하자면은 산림에 대한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특구. 그 특구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산지관리법이나 아니면 뭐 백두대간 보호법이나 아니면 자연보호구역 관련한 법, 또 자연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법들에 대한 규제를 거기서는 다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대관령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산업관광을 해보려고 했는데 법의 이런 저촉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됐는데 요번에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가령 선자령이 이렇게 있고 그 밑단에는 선자령 밑단에는 이렇게 좀 이런 산업관광 열차나 아니면은 뭐 휴게소나 전망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요번에 풀어졌어요. 그래서 산업관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그리고 이 산림용 진흥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보전산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도지사가 풀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변경 해제 권한이 있는데 이제 해제 권한을 얻었다는 게 큰 것 같고,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백두대간법이 있습니다만은 백두대간 보호법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고, 뭐 저 민통서 같은 데는 또 다른 특별법인데 그것도 벗어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산지 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 권한, 아까 제가 그 법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도 가능하고 일시사용 허가도 이제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면적별로 또 종류별로 이렇게 달리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산림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산지 전용에 관한 이 권한을 기존에는 산림청장이 하던 권한을 요번에 도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받아왔고요. 일시사용 허가 권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이제 일시사용 허가 권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풍력발전소를 한다, 아니면 태양광 사업을 한다, 이러면 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서 하고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존에 산림청장이 하던 권한을 이제 지사가 받아왔다는 거,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넣겠다고 4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여러분들 환경영향평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특정 사업이 환경의 어떤 환경보존에 어떤 그 제약을 갖고 오는지 그거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냐 말 거냐, 뭐 동의를 해주냐, 아니면은 조건부 동의를 하냐, 아니면 부동의하냐, 이런 판단을 누가 하냐. 여태까지 환경부 장관이 했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시장 군수가 우리 군수님이 뭔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 민간 개발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기존에는 장관이 하던 거를 이제는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우리가 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기존에는 너무 중앙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환경단체 이런 데 이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환경 보존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8년의 이런 시간을 환경영향평가 하나 절차 넘어가는데 보냈지만은 앞으로는 좀 균형 있게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사규제, 이거는 이제 우리 양양에는 크게 좀 상대적으로 덜 좀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미활용 군용지가 많이 생깁니다. 군부대가 통폐합되잖아요. 군대가 없으니까. 그 미활용 군용지를 시군에서 좀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권한을 그 도지사가 요청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법으로 넣었고요. 군사보호구역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저쪽 전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뭐 통제보호구역이니 제한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이나 해제 권한, 이런 거를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요청을 군부대장한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답변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이번에 법 개정했고요. 적경지역의 농수산 축산물 수익계약 이런 것도 내용을 넣습니다. 농업규제, 요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우리 양양군하고는 더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양군 전체 농지의 53%가 농업진흥지역이랍니다. 절대농지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농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53%인데, 철원군 같은 건 한 105%가 되죠, 농지에. 근데 요번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도지사가 받아왔어요. 뭐냐? 우리 강원도가 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지금 한 1억 3천만 평 됩니다. 그 중에 한 9%에 해당하는 한 1200만 평을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제 권한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촌 활력 촉진지구라는 것 지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민간 투자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이제 농업지역을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데 이 농지전용 허가관도 이 인구감소 지역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2개인데 이 12개 지역 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30만 평방미터까지 도지사가 하던 권한을 이번에 10만 평방미터 더해서 기존에 9만 평 하던 거를 12만 평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농지 전용을 해서 지목을 바꿔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뭐 민간 사업자나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개발 사업을 아니면 도지사가 하는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데 아까 환경 영향평가도 그렇고 이 농지 규제 관련해서는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제대로 하면은 계속 존속이 되고요. 안 되면은 중앙부처에서 그냥 그 권한을 해소해 가기로 했어요. 너무나 안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준비하고 내년 6월 8일부터 법 시행이 될 때 그때부터 3년 동안 너무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난개발 뭐 이런 거 했다가는 진짜 권한을 다 회수해 간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기반 조성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이 변변이 없어요. 저쪽 동해시에 동해 부평상단이 하나인데 그거를 앞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을 내용을 담은 그런 국가산단으로서의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거 하고 또 연구개발특구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강원도는 그 조건을 이렇게 못 맞추는데 이런 조건을 못 맞추는데 요번에 우리 특별법 시행령에다가 아주 대폭 완화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요번에 법에 근거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 이거는 동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요건을 좀 완화해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서 지역을 항만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를 요번에 근거를 뒀습니다. 네, 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넘어가면요, 간단하게 재정준칙도입인데 뭐 아까도 오늘 아침 조회 때도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리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더 나빠지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돈을 좀 알뜰하게 쓰겠다는 그런 다짐이고요. 다짐과 각오입니다. 그리고 환경 개발과 조화. 이번에 산림규제나 환경규제 할 때 되게 어려웠던 것이 결국 중앙부처나 국회 또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권한을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오면은 도지사가 우리 강원도가 이걸 마음대로 해서 난개발할 걸 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서 무조건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개발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이게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네. 네.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양양에 왔으니까 이따도 이제 우리 탁돈 실장이 보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연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눈을 떠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연어 생산량이 21년 통계로 377만 톤이에요. 근데 우리 그 중간격리, 현북 중간격리에 하겠다는 게 25년까지 만 톤입니다. 27년까지 2만 톤 한다 그래도 371분의 1, 2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노르웨이는 연어 연간 매출이 15조 원이에요. 근데
강원도 우리 양양에서 하는 포션은 너무 작은 거죠. 봐보세요. 중국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0만 톤, 8만 톤. 우리가 작년에 한 거의 7만 6천 톤인가 이렇게 수입을 해왔더라고요. 100%. 그러면 이 세 개 국가를 합하면 한 25, 6만 톤이 됩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1만 톤을 생산해서 이 세 개 국가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볼 때는 지금 동원산업도 2027년 그 이후로 해서 총 한 5만 톤 내외로 한답니다. 그래봤자 중국이나 일본 또 국내 수요의 일부를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연어 양식은 한해성 수종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강원도고 특히 양양이나 이런 데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양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더 큰 산업으로 키워내서 앞으로 이 단순하게 연어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어 양식과 관련한 전방 후방 산업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애쓰고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에서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을 다 이 강원도 양양에 다 끌고 와야 된다. 그래서 거대한 산업군을 만들어서 양양이 단순한 소비산업, 소비도시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새로운 이 수산업에서의 어떤 가능성, 노르웨이에서 연어 양식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에서 그 어획량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 어획량 생산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잠재력, 우리 양양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같이 좀 눈을 떠서 좀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 너무 길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코치하는 분이 없는 시간 같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출범했고요. 무한한 잠재력도 있고 또 뭐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같이 힘을 합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특별자치도 지방자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해서 위대한 특별자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타 강사님, 행정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탁동수 양양군 기획강사실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오늘부터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닌데 이거를 발표하라고 전에부터 했었기 때문에 최진범 실장님한테 몇 시간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떤 배경과 의미 또 가치를 가지는가를 또 가지고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럼 이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양양으로 과연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양군의 군정 비전과 방침 그리고 양양군의 사례를 들어서 특례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특례를 활용해서 양양군은 어떠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향후 3차 개정 등 이후에 특례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군정구호가 힘찬 도약, 명품 도시 양양입니다. 군정 비전은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 도시 양양입니다. 군정 방침은 5개를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강원 특자도의 비전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이미 9년 전부터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의 도시 양양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특별자치도 출범이 양양군에는 또 다른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특례의 필요성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군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뭐니 해도 오색 삭도입니다. 오색 삭도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금년 10월경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색 삭도가 지금 시점에서 특례의 권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오색 삭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례를 오색 삭도를 다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서울 집회를 안 해도 되고 수많은 사람이 삭발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됐던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이양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례를 활용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작은 사업들은 빼고 우리가 큰 방향성을 갖는 사업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북부선 양양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은 송암리 지역이고 2027년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면적이 약 7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1단계로 약 17만 평 정도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이 있지만은 저희가 4월 달에 투자 선도지구 사업을 이제 강원도를 거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서면 평가가 통과돼서 내일 모레 현장 평가를 할 예정인데 투자 선도가 지구가 지정이 되든 아니든 이 사업은 이제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특례가 필요한 것이 농지하고 환경입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거의 대부분 면적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시내권 붙어있는 데가 1단계고 여기서 조산까지 가는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현재 시설 계획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투자 선도지구 사업들이나 기타 사업들에서 사업 계획이 이제 완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 손양면 상운리에 계획 중인 해양관광, 휴양형, 복합문화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관광, 휴양 복합지구, 전원 주거, 청년 창업 등의 그 지역 특화 발전 산업지구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그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 지역 특화 발전 특구라든지 기발 특구 등을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농지와 환경의 그 특례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면적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업진흥지구 해제 권한 이게 이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때 가능한데 이것을 해제하는 1단계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마리나 지역이 되겠고 주거 상업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중강정리에 이제 그 동원산업에서 육상 연어 양식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100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인데 향후 5만 5천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제 그 착공 단계에 있어서 특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업 단지를 확장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이제 뒤에 말씀드릴 산업 단지 때문에 제가 앞에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위치는 이 위치가 되어 있고 그 앞서 그 동원산업에서 하고 있는 그 농단지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양양군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손양면 하양열리, 여운포리, 중강정리 등 약 27만 평을 이제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그 동호산업에서 하는 양식 산업이 그 사업만 가져갔을 때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 산업과 연계한 전후방 사업의 어떤 기업들을 이 산업단지로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강원 특자도의 특례 중에서 농지, 산지,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전체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하는 절차가 우선 선결돼야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해양관광문화특구는 이 국도를 기준해서 이쪽 동쪽에 위치하게 되겠고 산업단지는 이쪽 북쪽, 서쪽하고 이 남쪽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역이라든가 계획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으로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굵직한 민자사업 보시면 11건에 5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추진 중이거나 승인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추진할 단계에서는 반드시 농지, 산지 환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관광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그래서 강원 특자도의 권한된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 우리 도아리의 계획주인 가이아 리조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특자도의 향후 이제 우리가 개정해서 부여되는 권한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국제학교는 이제 그 보통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외국인 학교는 일반 법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외국 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교육이나 제주국제자유유치 같은 특별법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두 개의 교육기관은 그 내국인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저것은 불가능하고 내국인 구분이 없는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례법에 꼭 포함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스탠바이가 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3차 개정 때 반드시 포함될 분이 이 국제학교 설립 강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학교의 설립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그 UWC 코리아라고 영국에 이제 본교를 두고 있는 학교인데 국가별로 한 곳만 이제 캠퍼스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손양면 가평리 지역에 지금 설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원국제교육원의 북쪽과 연집해 있는 곳이고 전체가 분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립이 되면 학생은 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한 400명, 교사는 한 42명이 이제 지역의 상주함으로 해서 굉장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강원도와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국제학교 위치, 여기 이제 강원국제교육원이고 그 바로 연접해서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자도와 관련된 양양군의 그 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상명 자치법령과장님과 양양군 탁동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께서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령과장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나요? 네, 지금 저희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자치법령과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양양까지 와주셔서.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 사실 현안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카도 다 됐지만 교육청이 없어요. 아까 우리 저 부지사님께서 특내 다음번 이번에 우리 하잖아요. 9월달 또 하니까 꼭 우리가 강원 이 도에 양양이 교육청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력 투구를 할 생각인데 이거 꼭 좀 우리 과장님이 되게끔 좀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준하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특례를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 때는 각 시군별 여러 가지 특례를 받았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도 없고 또 도의원님도 안 계시는 그런 이제 현안들이 있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도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할 여러 가지 특례들을 담을 준비는 됐었어요. 오히려 행안부에서 우리 그 군의 도와 지금 자치조직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행안부랑 같이 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특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양양군 같이 이렇게 특정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특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고충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다음 법안 개정 작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노력하시죠. 현남면 원포의 장재천입니다. 우리 강원도 하게 되면은 우리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에서 면적은 넓지만은 인구 밀도가 아마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도를 되면은 인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대통령 한번 출마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 하나 낳게 되면 1억씩 준다. 이런 얘기가 사실 따져보게 되면은 그 타당성이 좀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우리 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강원도는 좀 특별한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색다르게 연구 좀 해서 했으면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감소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죠. 저희 강원도는 70년대 180만이었어요, 인구가. 현재 156만, 3만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지역에 보면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과 가깝다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양양 포함 12개의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죠. 인제, 속초, 강릉, 동해가 인구 과심 지역. 그리고 춘천 원주 빼고는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 도지사님께서는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서 제일 마지막 화면에 보셨지만은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특례들은 아까 이번에 반영된 특례들은 그간 오랫동안 우리 강원도 발전을 옥죄해왔던 4대 규제, 산림, 환경, 군사, 농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차후에 이제 법안 개정 작업들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조성을 위한 여러 경제 특례, 산업 특례를 위한 그런 특례들의 중심을 둬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감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좋은 아이템을 한번 우리 작출해서 만들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기획조정실에서 인구 감소 증가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 중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출산 육아, 아니 교육 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을 하지 않고 할 때는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저희 국가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차원의 여러 가지 시책들도 지금 많이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신 분 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남면 김경훈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의 4대 규제를 말씀드렸듯이 환경, 산림, 국방, 농 4대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해결 방안에서 국방이나 산림을 잘 활용해서 그 규제를 활용해가지고 관광 산업으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도입니다. 시군이 특별 시군이 아니에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죠. 왜 그러냐? 현재는 우리 제주, 세종과 달리 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를 받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도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이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 해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관할을 하는 땅은 한 치도 없어요. 전부 다 시장 군수님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업들도 시군에서 요청하고 시군에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될 거다. 그럼 도는 뭐냐?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림이라든가 국방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냐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도에서도 오래가지 전략사업들이 있죠. 5+2라든가 도 차원의 전략산업들도 있고 시 차원의 전략산업도 있을 겁니다. 지금 특례가 지금 아까 보셨지만 어려운 점이 그거였어요. 도에서는 그 가장 핵심적으로 4대 규제 중심으로 규제를 풀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전략산업과 관련 특례들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노력을 못한 거니 지금 말씀하신 아까 양양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전략산업들은 앞으로 추가 발굴되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다면 저희들은 특례법을 담아가지고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군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내원이 전원섭입니다. 아까 그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그 역세권 개발 관련해가지고 송암리 일대가 전부 이제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하면은 그 낙산 지역까지 그 진흥지역이 폐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은 사실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물량이 있느냐,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느냐 하고 두 번째 이제 계획 인구가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양양읍 시내하고 낙산도 이제 그나마 최근에 된 것이고 물치하고 인구하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사실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역세권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전체가 70만 평이 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이제 이쪽
교육청을 주려고 하는 예정 부지 앞까지 해서 이제 잘라서 한 17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도시계획 같이 병행하면서 물량과 아까 말한 토지 물량과 인구를 늘려서 그렇게 해서 고도 개발할 수 있는, 고밀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계획은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조금 이제 말씀하신 사람 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용안 일대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개발이 됐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이제 부장님 설명드렸습니다. 제 이번에 특례에서 권한을 가져온 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4,000만 평방제곱미터 1,200만 평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가져왔어요. 도지사가.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린 15년 산재이자 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식으로 풀어줄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법령에도 보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달려있어요. 농업진흥을 촉진하거나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정 지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거기다 원칙에 대해서는 그 시군 의견, 주민 의견을 들어서 도조례로 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 같은 걸 제가 이거 생각한 건데 옛날에 그 진흥지역을 묶을치게 면적을 갖다가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산에 이렇게 저게 들어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남면 원포리 그 지경평을 갖다가 말씀드리자면 제방이 있는데 그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원포리에 있는 이렇게 골장문 이런 것 가지고 적대농지를 이렇게 해서 편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행정이 이걸 갖다가 답사하고 현지에 답사를 해갖고서 이 지역은 진흥지역으로서의 정의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해갖고서 이걸 국내 사람들과 도에서 풀어줘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 뭐 민박을 하겠습니까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군이라든가 도에서 지역적으로 이거 절대농지를 갖다가 묶어주는데 이게 필요한가 안 한가를 갖다가 좀 점검을 해갖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이거 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농업 보존을 위해서는 이거는 놔둬야죠. 그러나 이거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는 풀어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도 자체에서 이걸 다시 진흥지역이라든가 이걸 다시 묶어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아주 120% 맞는 말씀입니다. 그 원포리뿐만이 아니라 양양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연리도 그렇고 저쪽 그 서림리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냐면 전에는 이제 그 경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지 이용이 이제 농지의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데를 이제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했는데 그런 지역을 보면 농지 효율이 없어요. 사실 다락농 같은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정해놓고 이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에서 이제 좀 같이 다뤄졌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도지사한테 이양된 권한이라는 거 하는 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앞으로 좀 저는 제 권한은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이걸 개정을 할 때 강원도지사에게 그 불합리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개발계획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좀 했으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잡아도 되죠? 우리 탁동수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조금 예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 계획,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군에는 도시지역을 지정할 때에 종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5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1종, 2종, 공원지역, 시설지역으로 쭉 정해져 있는데 쿼터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면적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동할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요인을 거치다 보는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에서는 낙산 도립공원을 해제시켰어. 그러면서 별도의 물량을 가져왔어. 그 낙산에 대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주거지역하고 일정이 되면 다시 도시지역을 편입시켰단 말이에요. 특히 낙산하고 조산 밑에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죠. 그리고 150만 평에 대한 걸 규제를 완화시켰어. 도립공원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는데 지금 역세권, 아까 우리 탁동수 시장이 보고했던 역세권 개발 계획에 할 경우는 그 실링 외에 별도의 실링을 준단 말이에요. 주는데 실링이라는 범위죠. 면적의 범위를 가져오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17만 평에 해당되는 것만 목표로 간다. 2차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도평들에서 낙산에다 붙인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럼 1단계부터 해야지. 인수분해부터 풀어야지 방정식 풀지, 그죠? 1단계를 지금 17만 평에 해당되는 거를 푸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히 개발 계획이 있다든가 지구단위 지정을 했다든가 국가기관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터미널, 농협 판매시설, 그다음 북도, 경찰서, 교육청, 또 양양역 일대를 행정중심적인 부분들이 가니까 그 부분에 17만 평에 해당되는 걸 거대 일체에서 담아서 가자. 그 면적을 확보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또 뭐냐,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재군수하면서 한 60만 평 풀었어요. 안 보이는 데서 풀었어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강릉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양쪽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파편화된 지역이 있어요. 고속도로가 새로 남으면서 골짜기 생긴 부분들은 농림부와 국토부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2018, 16년 정도, 7년 정도도 풀었어요. 1차적으로 풀었어요. 그 외의 거는 농림부나 도나 농림부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도 쿼터랑이 정해져 있어. 총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 특자도가 되면서 44,000 헥타, 43,000 곱하기 3,400 하면 총 1,200만 평에 해당되는 땅이죠. 그걸 강원도의사에게 권한을 넘겨줬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조례, 시군조례에 의해 만들어졌죠. 아직 도조례가 만들어지진 않았어. 그러면 18개 시장 군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땅을 다 가지고 있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제주도는 지사가 한 사람이야. 시장이 권한이 없어.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권한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18개 시군이 있어. 그 권한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 군수가 개발 계획이나 또 국가의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종이든 군 관리 계획이나 기본 계획에서 예외된 거, 군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라는 도시 계획이라는 거, 도시 계획상의 토지 용도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는데 그거 외에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또 지형 지물의 현저한 변화, 도로망이 세로 구축 때문에 해서 도로가 파편화된 것, 땅이 파편화된 것, 조각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거 기다리다 보면 부지 하세월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한 30군데, 30군데 될 거예요. 그거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한번 부딪혀봤어요. 강원도하고 농림부하고 전부 다 부결돼서 왔어요. 농림부에서 코트량을 초과된단 말이야. 우리가 노력을 안 하냐?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강원도지사에게
1200만 평이 물량이 왔으니 도의사 강원도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가서 코트라를 따와서 해제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좀 돕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주요 내빈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내빈들 저기 현수막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현수막. 자, 이번엔 오른손을 드시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이팅! 화이팅! 양양군 화이팅! 화이팅!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내빈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